오늘 준비한 책은 이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 니클의 소년들입니다. 죽어서도 골칫덩이였다는 내용의 이 문장 자체만으로도 강렬함을 느끼게 됐거든요. 문장이 소설의 첫 문장이다 보니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보게 됐고요. 근데 책을 읽을 당시에,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다시 책의 첫 문장,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첫 문장을 보니까 이 문장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콜슨 화이트헤드입니다. 2020년 퓰리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이 책 이전에 2017년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으로 이 작가가 퓰리처상을 또 한 번 수상했었습니다. 이제 100여 년의 퓰리처상 역사 가운데 2번 수상한 작가가 지금까지 총 3명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책으로 2020년에 상을 수상하면서 이 콜슨 화이트헤드도 4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짜 짧은 한 줄 정도의 줄거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루드 커티스라는 흑인 아이가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감화원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무시와 차별과 폭력과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 지옥속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그린 책이에요. 니클이라는 곳은 이제 교화, 교정이라는 탈을 쓴 온갖 악행이 일어났던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었죠. 책에는 13살의 에루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 에루드는 모범생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정말 고든 아이. 이 에루드가 어떤 아이인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꽤 여러 곳에 소개가 돼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135쪽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터너는 지금껏 에루드 같은 녀석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리에 자꾸만 떠오르는 단어는 굳건하다였다. 텔러헬시 출신인 에루드는 착하고 무른 모범생처럼 굴면서 짜증나게 자꾸 설교를 하려고 드는데도 그렇게 보였다. 녀석이 쓰고 있는 안경을 발로 밟아 나비처럼 짓이겨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에루드는 백인 대학생 같은 말투를 썼고, 꼭 읽지 않아도 되는 책들을 읽어 자신만의 원자폭탄에 쓸 우라늄을 캐냈다. 그래도 여전히 굳건해 보였다. 이 부분은 니클에 끌려간 뒤에 그곳에서 만난 터너라는 친구가 에루드를 표현한 부분이고요. 니클에 끌려가기 전에 에루드는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방과 후 그리고 주말에 담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요. 그곳에서 담배도 팔지만 신문, 만화책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다가 라이프지의 시사 잡지에 끌려서 그걸 읽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똑똑하고 정의로운 아이가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이 녹음된 레코드를 듣고 또 들으면서 흑인 인권 운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1960년대 하면 그 당시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 속에서도 이 똑똑한 에루드는 대학 진학을 꿈꿉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일하는 한 호텔에 자신 같은 흑인도 당당하게 손님으로 들어오는 날을 꿈꾸면서 대학 진학을 꿈꾸게 되는 거죠. 당시 링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에루드에게 힐 선생님, 차별 정책 철폐를 위한 시민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이렇게 깨어있는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에루드에게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에루드가 그 강의를 들으려고 가는 길에 대학까지 태워다 주겠다 하는 한 흑인 운전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또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이런 에루드한테 큰 일이 일어나요. 경찰이 에루드를 잡아갑니다. 흑인 운전사가 몰고 있던, 그러니까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에루드가 타고 있던 그 차가
도난당한 차라면서 경찰이 이들을 절도죄로 재판에 넘깁니다. 이제 그렇게 동승했던 에루드는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이제 불량 청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클이라는 감화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흑인 운전사의 흑인 동승자였으니까 그 시대 상황을 알면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정과 교육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균형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곳, 그리고 자신들은 다른 감화원들과는 다른 곳이라고 말하는 니클이라는 곳에 끌려간 에루드는 거기서 무시와 차별과 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이 책 니클의 소년들은 그런 인권이 유린되는 고통스러운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거나 도망치거나 버텨내는 것뿐인 그 삶에서 에루드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희망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에루드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데는 이것 덕분이었어요. 자연일의 마틴 루서 킹이 그에게 답을 알려주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매일 삶의 여로를 걸을 때 이런 품위와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레코드판이 계속 돌고 돌았다. 항상 난공불락의 전제로 되돌아오는 논리 같았다. 킹 목사의 말이 좁은 직사각형 모양의 집 앞쪽에 있는 거실을 가득 채웠다. 에루드는 하나의 원칙에 마음이 기울었다. 킹 목사가 그 원칙에 형태와 소리와 의미를 주었다. 짐 크로처럼 검둥이들을 계속 누르려고 하는 거대한 힘이 있고 에루드 너를 계속 누르려고 하는 작은 힘이 있다. 이를테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 이런 크고 작은 힘 앞에서 너는 꼿꼿이 일어서 너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덩이였다. 저는 이 문장을 책 속의 그 한 줄 문장으로 꼽아봤습니다. 이 책에는 좋은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이 문장을 꼽은 이유는 니클이라는 소년원이 있었던 터가 나중에 복합 상업지구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시신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부동산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체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비용을 잡아먹는 골칫덩이가 된 거죠. 이 시체들이. 그리고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 시체들이 발견되면서 과거 학대가 자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복잡해지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모두에게 이 시체가 발견됐던 게 골칫덩이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걸림돌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쉽게 내뱉은 저 한 문장,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덩이였다 라는 이 말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처음 첫 페이지를 읽었을 때 접했으니까 잘 몰랐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다 읽고 난 뒤에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폭력 속에서 살았는데 죽어서 시체로 발견돼서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는데 이 책의 배경인 미국의 이야기, 1900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 책 속의 한 줄 문장으로 꼽아봤습니다. 보통 제가 책 표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예쁘다, 뭐 괜찮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지 거기를 뭐 의미를 두고 책 표지를 살펴본다던가 뭐 자세히 살펴본다든지 그러는 편이 아닌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표지를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아마 이 두 아이는
에루드와 그 니클에서 만난 터너겠죠. 네, 함께 탈출을 시도한 두 아이의 그림자가 합쳐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처음에는 이 둘 사이가 탈출을 같이 이렇게 감행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그 135쪽에서 읽어드렸었잖아요. 터너가 에루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 굳건한 아이라는 표현도 했고, 그리고 에루드의 안경을 짓이겨 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로 합쳐진 그림자가 V자로 보이잖아요. 이게 뭐 승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게 적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 이 책 마지막에 드러나는 반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이런 해석된 부분들은 뭐 제가 해석한 부분이니까 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다양하게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랄까요? 이제 이 책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추천사에서처럼 이 뒤에 이렇게 추천사들이 있는데 추천사에서처럼 저는 뭐 전율을 느꼈다든지 뭐 긴장감을 느꼈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뭐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선감학원 사건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다 인권 유린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들이고 이게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특히 선감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니클과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선감학원도 아이들, 소년들이 수용된 곳이었거든요. 물론 이 선감학원은 일제 때 이제 일본이 설치를 했지만 해방이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인권 유린이 계속 됐죠. 그래서 이 책을 읽기 몇 달 전에 그 선감학원에 대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고 안타깝고 좀 화가 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이 책이 그렇게 많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뭐 선감학원, 뭐 형제복지원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 책을 볼 때 그때 봤던 영상을 떠올리면서 니클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분위기의 곳이었는지, 그리고 니클에서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을지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책을 볼 수 있었던. 물론 이제 이 책은 큰 틀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960년대,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흑인 인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